정치타파입니다. 요즘 기본소득형 지역화폐에 대해 이재명 지사의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여당 내 그리고 야당의 공격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치타파는 이 점에 대해 의도적인 정치 공작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계 유수 매체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주도하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연이어 집중 조명하고 나서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세계가 이재명의 정책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의 니혼게이자 신문, 미국의 포린 폴리시, 더 디플로맷, 전 세계의 유력 매체들이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기본소득 도입의 대표주자 이재명 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니케이는 지난 24일 신문에서 기본소득 한국에서 높아지는 도입론, 경기도지사 복지와 경제 양쪽의 유효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서 기본소득 도입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 격차 확대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데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던 것이 생활보장의 바람직한 반영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든 마중물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니케이는 특히 기본소득 도입론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며 우선 1인당 연간 50만원 지급을 시작해 단계적으로 금액을 늘려나가서 장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거의 동일한 월 50만원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와의 단독 인터뷰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경제정책으로서 복지정책으로서도 지극히 유효하며 피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또 월 50만원은 당장은 불가능하지만 공공재인 토지에 대한 과세 강화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탄소세죠. 배출에 대해 과세하는 탄소세, 우리들이 생산한 데이터세, 데이터로 이득을 얻는 인터넷 기업에 과세하는 디지털세 등을 새로운 세속 앞으로 15에서 20년 후에 실현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니케이는 이 지사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면서 이재명은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며 2022년 3월의 대통령 선거에서도 기본소득은 중요한 테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한국 정계의 움직임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한 니케이는 기본소득 도입론은 격차 개선과 복지 충실에 열심인 좌파뿐만 아니라 본래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우파에서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 극복이 우선이고 기본소득 논의는 그 뒤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통해 한국 정부는 기본소득에 신중한 입장이라고 전한 뒤 국민적인 합의 형성에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국제문제 건의지 포린 폴리시도 경기도의 지역화폐 효용성을 극찬했는데요. FP는 16일 코로나가 한국 빼고 모든 경제를 무너뜨렸다는 제아의 설발 기사에서 우리나라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효과가 컸던 두 가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이 매체는 첫째, 보다 많은 상공인들이 문을 열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소비자들이 정부 재난금을 저축하지 않고 소비하도록 이끌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소비자들은 지원금의 많은 부분을 은행에 맡겨버렸다고 비교했는데요. 재정 대응 성공의 두 번째 이유는 한국의 일부 지방정부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경제가 돌고 소비가 진작되도록 창의적인 해결책을 사용한 덕분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경기도 지역화폐는 경기 지역화폐죠. 소비 진작과 소비 선순환을 견인하는 창의적인 해결책의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를 비축이 가능한 현금이 아닌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비연금 지역화폐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더 디플로맷도 6월 13일 코로나19 이후 기본소득 진지하게 검토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캐나다 아시아태평양재단 김동우 연구원은 이 기고문에서 기본소득이 한국에서 완전히 도입될 때까지
더 많은 토론과 선거, 다양한 유형의 실험 등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이어 그러나 코로나19 충격 이후 여론과 초당적 이해관계, 기본소득당, 지역실험 등 여러 요인에 조하는 한국의 기본소득 운동에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평가하며, 또 최근 대만의 중앙통신사와 ET투데이도 경기도가 추석 경기를 살리기 위해 마련한 25% 인센티브 지역화폐를 높게 평가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들 매체는 경기도의 한정판 지역화폐가 대만의 지능 300원 제도와 매우 흡사하다고 전하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 매체들이 경기도의 기본소득 논의와 지역화폐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세계 각국의 고민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크게 늘면서 영국과 스페인 등이 봉쇄 조치를 강화했고, 미국의 확진자 수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저소득층에게 더 큰 타격을 가함으로써 부의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는 이재명의 정책을 극찬하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왜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예? 왜 그럴까요? 바로 그건 그가 강력한 차기 대권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견제장치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19가 가히 이재명 지사의 진가를 보여주었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역화폐의 당위성, 지역화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과연? 자, 정치타파의 생각입니다. 지역화폐는 말 그대로 내 집 앞 골목상권의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을 두고 탄생한 정책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사랑상품권을 시작으로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내용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교복, 산후조리원 무상지원, 청년세대 기본소득 보장 등 이른바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박근혜 정권과 수구 세력의 치졸한 방해 압력이 심했다는 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은 성남사랑 상품권을 통한 청년 교복, 산후조리원 무상지원은 지역상권 보호라는 측면과 함께하는 강력한 힘으로 만들어 갔습니다. 특히 지역상품권은 거대 자본들이 골목마다 동네마다 들어와 있는 현실에서 지역상권과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활용되어 오던 통화정책의 하나로, 이를 통해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숨통을 틔워주고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노린 것은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성남사랑 상품권은 틈나면 지역상권 보호라는 공허한 구호만 외치는 당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반소상공인 정책들을 질타하고 반복지의 결정체인 박근혜 정부의 민낯을 드러내게 하는 한편, 복지 증진과 성남지역의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효과를 노린 절묘한 계책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정책을 경기도지사로 당선된 후 경기시장 상권진흥원을 개설하여 골목상권, 소상공인, 시장 상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본소득형 지역화폐, 경기지역화폐를 만들어 보급함으로써 선도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던 아동 출산, 청년수당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정책수당마저도 해당 지역에서 소모될 수 있도록 디테일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책들이 이재명 지사만의 생각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의 수단과 목적을 들여다보면 이재명 지사의 정책은 항상 서민 친화적 정책이면서 돈의 흐름이 대기업 등 부를 가지고 있는 기득권에서 밑으로 흘러가는 낙수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 돈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서민에서부터 돈을 지급함으로써 돈의 흐름을 소비 주체자로 시작하여 소비자, 중개자, 생산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와 경기 부양 목적을 위한 직수 효과를 노리는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기도민은 이재명의 정책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혜택을 누리고 있는 당사자는 경기도민입니다.
지역화폐의 승수 효과를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역화폐를 사용해보지도 않고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를 포필 리스트, 모럴 해저드에 빠져있다며 나라를 망해먹는다는 등 맹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정치 공세는 왜 하는 걸까요? 모든 정치인의 행위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주자, 국무총리 산하 한국조세연구원 조세현, 자세련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표적인 정책인 지역화폐의 효과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보고서를 내면서 지역화폐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불을 붙여놨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싸울 수 있는 싸움장을 만들어 놓고 불구경하는 식으로 싸움 구경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 형태가. 조세현의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 밝힌 부정적인 결론은 전 국민의 소비 총량은 정해져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면서 지역화폐는 발행한 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국 각 지자체가 정해진 소비 총량을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이라고 말했는데요. 대형마트나 백화점 소비를 지자체에 한 소상공인들의 매출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게 목적이야. 자세련, 조세련씨, 조세현 연구기관, 소상공인, 지역, 골목상권의 소상공인의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역화폐란 말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이분들 참 이상해요.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타 지역 매출 감소를 수반한다는 게 조세현의 입장이라며 타 지자체로 소비가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지자체 각자 지역화폐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 2015년 40대 지자체가 1200억 원 규모로 발행한 지역화폐가 2020년 지자체 229곳이 발행 9조 원대로 늘어난 이유 중 하나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체 소비 총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인한 부가가치는 발생하지 않고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비용, 국가보조금 등 손실만 남는다는 게 조세현의 결론입니다. 지역별 사용 제한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도 감소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지금 조세현이 말한 지역화폐 발행과 관리비용 이 문제는 지금 지역화폐 발행은 카드형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비용이 많이 부과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종이형이 많이 발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국가 보조금 등 손실, 그 보조금은 인센티브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분한테 지급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지역별 사용 제한, 바로 이게 지역화폐의 목적입니다. 소비자의 약간의 불편이 있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우리 집 앞 골목상권 소상공인 사장님들에게 실질적인 매출에 도움을 주자. 이게 지역화폐의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조세현이 말씀하신 사항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화폐를 운영 관리하는 자치구의 지역화폐의 목적과 다릅니다. 조세현의 연구 결과일 뿐인 겁니다. 이러한 주장의 경기연구원은 경기 지역 내 소규모 업체 3,800곳의 매출 변화를 분석한 계량 분석 결과로 지역화폐의 실효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도 경기도가 지역화폐를 본격으로 발행한 해인 2019년 4월 분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화폐가 추가 소비로 이어진다는 승수효과를 이끌어낸다고 말했는데요. 경기연은 지역화폐의 경기도 소상공인 매출의 분석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소상공인 매출액은 145만원 증가한다고 했고, 지역화폐가 소비자의 기존 소비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45만원어치 추가 소비를 이끌어낸다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하나의 점포를 살펴보면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증가한 시기에는 매출액이 57만원 증가한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습니다. 경기연은 지역화폐 결제액 중 43% 일부가 기존 소비를 대체하더라도 57%의 추가 소비가 일어난다며 이를 통한 매출액 증가가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역화폐 결제액이 100만원 많은 점포는 100만원 적은 점포에 비해 전체 매출액이 535만원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연구원의 발표가 지역화폐에 활성화된 2019년 이후 데이터를 정확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연구 결과 중 가장 신뢰성 있는 연구 결과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재명 지사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평 물맑은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정통 시장이야말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팔로이자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입니다. 정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입니다. 보릿고개에 쌀 한 마리 만석군에게 갈 때와 소장농에게 갈 때 그 가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겐 태산 위의 티끌이지만 누구에겐 목숨만큼 귀한 것입니다. 지금의 재정 정책도 지역화폐를 통한 재분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통재벌에게 돌아갈 10만원이 소상공인에게 갈 때 국가재정정책의 효과가 빛을 발합니다. 유통재벌에 돌아가는 1조원은 통계 한번 올리는데 그치지만 전통시장에 돌아가는 1조원은 식당에서 미용실에서 동네 상점에서 다시 시장으로 골목으로 돌고 돕니다. 누구나 어려운 지금 강자들은 내버려둬도 잘해 나갑니다. 약자들은 그나마 있는 능력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공정이란 가치는 저버려둔 채 대기업 강자들의 효율성 논리를 들이대지만 이런 논리를 이겨내는 게 정치가 해야 할 본분입니다. 맞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겠습니다. 그것이 최선입니다. 오늘 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시름이 깊게 패인 상인분들을 만나면서 골목상권 활성화에 온 힘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역화폐 결제를 도입하신 상인들께서 20에서 30%씩 매출이 올랐다는 노유림 상인회장님 말씀에 힘이 납니다. 자, 말 그대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님의 말씀 중에 보릿고개에 쌀 한 마리 만석군에게 갈 때와 소장농에게 갈 때 그 가치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글귀에 자, 이 말씀에 정치타파는 정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팔순이 다 되어가는 정치타파 어머니께서 어릴 적 칡뿌리 캐먹던 시절 3년 흉년 기근이 들어 쌀 반대를 이웃에 치었는데 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까봐 쌀 한 대도 안 치워줬다 합니다. 웬만한 사이가 아니면 쌀 한 대도 안 치워줬다고 해요. 자, 그런데 그 쌀로 쌀밥이 아닌 손바닥 반줌도 안 되는 정도의 쌀로 쌀물을 끓여 그 물을 마시며 몇 식구가 한 달을 버티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을 하실 때 그리고 들을 때 참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왔습니다. 자, 저도 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뇌리에서 떠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정책은 이런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줌의 쌀을 쌀물을 먹게 하는 게 아니라 한 숟가락의 쌀밥을 먹게 해서 그 원동력으로 가정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 자, 그런 게 이재명이 추구하는 지역화폐의 본질이 아닐지 정치타파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